78%. 전국적으로 놓고 보니까 대략 평균 자산은 2억 9천에 부동산 비율이 82에서 83%.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처럼 국가를 위해서 참 박봉에 고생하시다가 연금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후반기로 갈수록 그래도 좀 안정적인 삶을 사실 수는 있어요. 왜? 일정한 수익이 나오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들에게는 딸랑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이 집 한 채. 근데 그놈의 집도 전세로 일부 빠져나가 있고 생활비 없어가지고 모기지 대출 봐줬고 하다 보니까 집도 온전하게 내 집이 아니에요. 지금은 짐덩어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관계부처 또 교수들 참석해가지고 저희들이 오랜 기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에서 수익을 갖게 해주자.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그 마을에 무엇인가 마을 기업들을 만들고 협동조합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마 관계부처에 계신 분들은 지금도 아마 관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퇴직 직전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들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저는 그 관점을 어느 쪽 측면에서 보고 출발하냐면 자, 부동산이라는 것에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 중에서 깨질 거를 몇 개를 일단 깨트려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집이 짐이 더 이상 아니라 직업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방법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날로 이제 돌아가 보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셨든 혹은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관계없이 사글세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서글프죠. 사글세방 그러면은. 문간방에서도 살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돈을 좀 모아서 작은 전세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면서도 가슴에 한 맺힌 것들이 남게 돼요. 왜? 주인집 아들하고 내 아들내미하고 싸웠는데 내가 들어보면 분명히 얘가 잘했는데 나는 주인집 아들내미한테 우리 아들내미 끌고 가서 내 아들내미 등짝 때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마음들. 왜? 그렇지 못하면 쫓겨났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됐고 어찌어찌해서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그러면 그놈의 문패를 수도 없이 쳐다보고 닦고 집들이 한 달만 하면 될걸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동네 친구들도 만나면 또 몰라서 건배도 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걸 투자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에요. 나는 서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안 먹고 하면서 모았어요. 왜? 서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유일하게 목적은 그래서 온전한 내 집 한 덩어리 갖는 것이 꿈이었죠. 집을 갖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집이 내 자식들보다 더 큰 효도를 나한테 했죠. 부동산 가격이 끝간데를 모르고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아요. 복부인의 등장이랄지 투기 세력,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한 검은 무리들, 또 건달들의 등장 등등등 드라마에서 보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평균적인 국민들은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도약의 디딤돌이 됐던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나 주위에 있는 좀 젊은 층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노력해서 집 한 채는 사야지라는 얘기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워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내가 이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의 자제를 포함해서요. 집을 뭐하러 사요? 평생 빚 갚다 갈 거 집을 뭐하러 삽니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뭐 집 있다고 큰 소리 치셨는데 지금 보니까 뭐 매달 뭐 대출이자 갚기 바쁘고 그다음에
집수리 한다고 힘들어 하시고, 뭐, 재개발 된다고 맨날 떠들기만 하지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를 산 우리들이, 우리의 젊은 과거를 사는 우리들이 미래를 살 젊은이한테 가르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그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무엇이든 그들이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집을 사라 하던 경우가 1900년도 지나서 2015년 작년도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최경환 경제부 총리가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많이 줬죠. 국가정책은 대놓고 집을 사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최경환 부총리 나중에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집 사라고 그랬느냐. 정책은 항상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놔요. 주택담보대출 높여주고 DTI, LTV 이런 거 다 풀어줘가면서 다 있잖아요. 집 사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2015년에 거래 건수가 100만 건이 넘어가요. 주택 거래 건수가. 이거는 2006년 108만 건이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샀던 집을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대거 집을 샀는데 이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선배들 부모님 말 듣고 집을 샀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야 됐던 가장 큰 이유를 쳐다보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렇답니다. 전세 가격이 미쳤대요. 미쳐서 전세는 아예 씨가 말랐고 대부분 월세고 또 비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반면에 월세로 내가 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접경지역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 한 칸을 두 부부가 만약에 사신다고 원룸을 만약에 사시는데 70만 원, 80만 원 내십시오 그러면 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그 월세 내는 것들이. 왜?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 틀 안에 살았으니까. 전세라는 거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금융이 활발하지 못했을 당시에 은행과 같은 역할로 목돈을 받아서 다음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자본적 이득이었어요. 전세를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은행에 넣어서 나오는 이자보다 공간을 내가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서 목돈을 집어넣고 이자를 포기하면서 반대급부로 생기는 공간의 확보를 하는 거였던 거죠. 과거에 이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됐었어요. 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이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대부분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다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월세는 급등하면서 월세는 내고 싶지 않은 젊은이들이 대거 신도시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집을 산다라 하면 만약에 건대 같으면 여기 뭐 스타시티, 뭐 포스코 더샵 아파트를 산다고 보자고요. 5억짜리 만약에 포스코 아파트를 산다고 봤을 때는 우린 당연히 그 포스코라는 브랜드의 화양동에 있는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산 거는 그게 아니라 환경을 산 거고 직장과의 거리를 산 거고 교통을 산 거고 학군을 산 거고 나와 비슷한 레벨의 이웃들을 산 거예요. 이것이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거에 반대급부로서 그 비용을 냈던 거고 덩달아서 세금이라는 비용을 냅니다. 취득세, 뭐 보유세, 양도세, 기타 수리비용 이런 비용들을 내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이들이 결국에 여기서 2시간, 3시간 거리로 나간 집들을 사게 돼요. 의정부, 양주, 또 저 덕소, 또 화성 이런 쪽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서울시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경기도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